안녕하세요. 오은정입니다. 여러분, 미래교사와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을 매주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최성아 대표 학생에게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시간에 저랑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조금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질문을 받아보니 여러분의 질문은 이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직 전공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텐데 1학년인 지금 시점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임용고시를 몇 학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용고시는 언제부터 하는 게 적절하고 특히 영어 임용고시의 경우 과목별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임용고시 합격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이 궁금합니다. 임용고시 자격 조건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임용고시 2차 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대답은 아니지만 임용 고사를 공부를 했고 실제적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또는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현재는 전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졸업생 2명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언을 5분 정도 영상에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뒤쪽에서는 5분씩 여러분한테 조언을 할 거고 그 전에 15분 정도를 제가 이 지금 질문들 중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이 있었죠. 임용고시는 대한민국의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죠. 구성은 이렇게 돼요. 1교시의 교육학, 그리고 2교시의 전공 A, 그 다음에 3교시의 전공 B,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교육론, 영어학, 일반 영어, 문학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지요. 그리고 시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과 과정 안에서 영어 교육론하고 관계된 것들, 영어학,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문법을 포함해서 영어학 교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일반 영어를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문학 교과목들을 배우는 거죠. 어, 이런 질문이 있었죠. 1학년 때 임용고시를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임용시험 준비 몇 학년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용고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까이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의 사범대 학생들보다 임용시험 준비를 좀 늦게 해요. 보통은 우리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후반, 2학년 2학기 또는 이제 3학년 1학기 상당히 늦죠. 보통은 이제 임용시험은 1학년부터 하는 거죠. 네. 1학년 때 전공 교과목이 많이 펼쳐져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요번에 1학기에 영어 문법 지도부를 가르치고 2학기에는 제가 1학년 강의를 하지 않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영어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영어학에 관계된 입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그 중에서 통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전공 교과가 2학년에 이제 펼쳐져 있죠.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3학년에 이제 전공 교과가 많이 제공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교과목들을 다 2학년으로 이제 앞쪽에 전진 배치시킨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전공을 조금 더 깊게 들어보면서 내가 임용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또 미리 결정을 해야 여러분이 임용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고 했을 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학년 때 전공 교과가 많이 펼쳐지긴 하지만 1학년 때 꼭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일반 영어를 챙기는 거예요. 뒤쪽에서도 아마 우리 졸업생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영어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전공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공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많은 문항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영어가 받쳐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 위에 전공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일반 영어라고 하면 토익, 토플 같은 기본적인 준비와 그 다음에 라이팅을 1학년부터 상당히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라이팅 교육이 강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학과 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라이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학과 교과목 중에서 전공 교과목은 열심히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양도 전공도 모두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간 관리나 능력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학과 공부에 올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학과 공부에 대한 리듬을 타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문법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를 쌓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일반 영어와 그 다음에 1학년 때 교과 과정 안에 들어있는 전공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라이팅도 미리미리 챙기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영작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죠?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전공 공부로 제공된 교과목들은 1학년 때 거의 마스터한다. 그 다음에 영작을 미리부터 꾸준히 준비를 한다. 이제 학생들이 임용이 붙고 나면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과와 관계된 것들은 이제 제가 쭉 지켜봤던 부분이고 학과 밖에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임용이 끝나고 나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영작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본인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팅 프로그램 말고도 외부에서 라이팅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임용에서 상당한 승산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 공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전공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어가 그만큼 받치지 못해서 0.5점 차이로 떨어지는 친구도 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어, 그 다음에 1학년 때 제공된 전공 공부, 그 다음에 영작, 라이팅은 열심히 1학년부터 챙기면 2학년 때 전공 교과가 조금 더 많이 나왔을 때 실제로 더 전공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때 시간 관리를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시험의 현실과 합격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경쟁률을 좀 적어놨어요. 서울 24대 1이죠. 경기 21대 1, 그죠? 그다음에 인천이 22,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9.9대, 그러니까 10대 1 정도 되네요. 그죠? 부산이 40대 1, 그지? 대전이 이제 47대 1, 그죠? 광주가 43대 1.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쭉 봐서 알겠지만, 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서울하고 경기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아니라고 봐져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쪽에서 시험을 보다가, 이제 경기하고 인천은 상당히 비슷하고요. 이제 지방 쪽에 내려가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임용에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또는, 서울에서 또는 경기에서 시험 보기가 두려워서 초수인데, 이제 연고지도 없는 곳에 가요. 강원도 뭐 이런 데 가서. 털커덕 붙는 친구들도, 여럿 봤죠. 그런데 이제 서울하고 경기는, 상당히 결이 다르죠. 특히 서울은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 쪽에서 시험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 경기나 인천 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의 합격생은 대부분이 경기와 인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보는 경쟁률처럼 20명에서 1명을 뽑는 이제 시험인데, 물론 허수도 있겠죠.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전교사 자격증이 나오자 나는 사대 나왔으니 임용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다. 부모님은 또 사정을 모르니 야, 사대 나왔는데 왜 시험을 안 보러 가니?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메고 시험장에 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수의 숫자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나타난 친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해서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직윤리와 인성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통화도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임용은.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하면서 인생 3모작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저야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몇 년까지 살지. 이제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평균 수명이 120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30살. 이제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수명이 그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인생 3모작 한다는 것은 직장은 여러 번 이제 이동하는 거고요. 직업을 3번씩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직장들은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아주 좋은 직장도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삼성 직원들한테 본인이 실감하는 이제 퇴사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38세, 39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20대 후반에 들어갔을 텐데 10년 정도 있다가 나는 나가야 되나라고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에 비교한다면 교사는 이제 62살 정도까지 이제 크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120살, 130살 산다고 했을 때 그 나이가 상당히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 고용의 안정성이 워낙에 뛰어나고 그리고 그 방학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교사의 권위가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교사 그러면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군임은 확실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제 경쟁률이 이렇다고 해도 해볼 만하고, 그리고 경쟁률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한번 여기서 승부를 펼쳐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선배들이 조언하는 영상을 이제 제가 녹음한 영상 뒤쪽에 이제 넣으려고 해요. 이번에 겨울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기 전에 학생들이 찾아온 거죠. 동기가 찾아왔어요. 하승현 선생님, 김철은 선생님, 동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명의 친구가 더 왔는데, 이제 셋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에 붙은 이제 친구도 이제 정수연, 친구, 이제 그 친구한테도, 부탁을 할까 하다가 통화를 하다가, 그냥 요 두 친구 정도 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모두 2분씩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2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 얘기를, 가름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임용에 합격을 하고자 목표를 잡는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정말 설렁설렁 하는 그 2년이 아니고, 정말 나의 모든 거를 바치는 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수석도 아니고 차석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불러서 그 특강을 이제 요청하는 우리 졸업생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같이 한참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이 친구는 쌍권총을 찬 거죠. 쌍권총이 뭔지 알아요? F를 이제 여럿 받은 거죠. 그리고 학점이 2점대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2점이 안 되면 뭐를 해야지 학점이 2점이 안 되니?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하는 교직 윤리와 인성, PF 교과목을 이제 P 받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이제 F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학사 경고 2번 받았죠. 저희는 이제 어느 대학도 뭐 다른 대학도 다 그럴 텐데 3번 받으면 이제 자동으로 학교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연속 3번.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은 2번 받으면 군대를 가고 이제 여학생들도 학교를 쉬고 이제 연속 3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현역으로 교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 1, 2학년 때 열심히 논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이제 저희가 학과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어, 이제 커다란 독서실 같은 게 있는 거죠. 사대 학생들을 위한 이제 학과에서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과장일 때 여러 학생이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학점이 다들 좋았죠. 근데 학점에서는 가장 낮은 친구가 조금 전에 말한 그 학사 경고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GPA를 보면은 이 친구가 더 낮은데 내가 이제 성적 그 표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적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 과 TO를 한 명을 더 받았어요. 학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마지막 그 TO 자리를 주고서 이 친구가 들어갔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1, 2학년 때 신나게 놀다가 3학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제일 처음에는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꿈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한다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어렵지만 쉽다는 얘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렵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임용시험을 공부하고 그리고 합격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예전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의 얘기를 듣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저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승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1, 2학번이고요.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렇게 선배로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1학년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조언은요. 참 많지만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진부하긴 하지만 영어 역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영어가 좋아서 영어 교육과에 오신 여러분이실 텐데요. 그렇지만 모국어가 아닌 이상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임용을 할 친구들은 1학년인 현재는 임용 교과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교에 왔지만 임용 말고 다른 진로를 고민한다 하는 친구들도 일단 영어 영역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리고 영교과 출신이라고 하면 좀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하시는 동안에는 아마 독해 위주의 영어 공부 그리고 수능 영어 공부를 주로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영어, 좀 심화된 영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피킹이나 라이팅 파트가 난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임용을 하시려는 친구들은 1차 시험이 서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작을 해야 되니까 라이팅이 기반이 되고 그리고 2차는 면접 수업 시험이 있으니까 이건 스피킹이 기반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되지가 않고 조금 오랫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4학년 때 갑자기 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대학 4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졸업 때쯤에는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시험을 단기 목표로 잡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요. 학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있어 하고 다들 얘기를 해주시지만 대학교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기회랑 프로그램이 있는데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했었냐면 약간 1대 다수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거는 약간 강의 이외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스피킹 수업 들었었고 그리고 라이팅 첨삭해주는 그런 멘토링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했었는데 동기들끼리 스터디 그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 참여하면 지원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지원금 갖고 강의도 듣고 뭐 스터디에 필요한 뭐 물품도 구입하고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지원금 받으니까 더 스터디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학업 외적으로는 제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그때는 있었는데 약간 탁과 교수님이랑 탁과 학생들이랑 한 8, 9명이서 한 8박 9일 정도 미국 서부로 이제 문화체험 같은 걸 하러 갔었거든요.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못한 게 조금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면은 되게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도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1, 2학번이다 보니까 좀 없어진 게 많더라고요. 뭐 바뀐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요. 사실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하시고 많은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교 오니까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학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 다만 조언 드리자면 너무 한 가지 길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진로를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약간 역량을 쌓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경험하시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1, 2학번 졸업생이고 김철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현역 근방의 한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교에서 전교사로 발령이 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교수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5분 정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정보라든지 힘을 좀 주는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5분이라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 온라인에서 보는 친구도 얼마나 지루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팩트만 딱 얘기를 해서 5분이라는 시간 아깝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학교 1학년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생을 제 임의적으로 3등분을 할게요. 그러고서 그 3명한테, 3부류한테 각각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등분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대학 성적 적당히 맞추고 들어와서 임용고시 별로 생각 없지만 영어 교과에 있으신 분들. 두 번째, 나는 임용고사가 아니라 교사가 꿈이었고 임용고사에서 좋은 성적 내서 정말 교사를 해야겠다 하는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취직을 그냥 해야겠다. 임용고시 나는 별로 상관없다 하는 이번 세 번째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나는 그냥 성적 맞춰서 들어와서 임용고시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 근데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어차피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하는 부류에게 하는 충고예요. 절대 임용고사 보시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패가 망신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임용고사를 그냥 한번 봐야겠다 해서 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비단 상명대학교의 문제만도 아니고 누가 시험 보더라도 그런 각오로는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이제 뽑는 인원도 계속 줄고 있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더 줄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교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 거고, 이것도 여러분 아는 얘기겠지만 정말 충고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은 절대 임용고시를 보면 안 돼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취직을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든. 만약에 교사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럼 학원 강사 쪽으로 알아보세요. 임용고사는 절대 보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사를 시작해서 임고낭인이 된 사람도 많고 아직도 시험 보는 사람도 많고 결과 못 낸 사람이 그냥 전부 다 결과 못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임용고시를 정말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룹. 이 그룹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임용고시를 적어도 3번은 볼 수 있다. 3년 내내 올인할 수 있다라는 각오 있는 친구들이 시작하길 바래요. 아니 이 사람은 뭐 얘 기죽이려고 영상을 찍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임용고사 난이도가 어떤 수준이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문제도 안 틀리고 핀트 안 나가게 적고 실수 안 하고 하면은 1차 커트라인 붙을 정도의 점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적게 뽑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갖고 1차 커트가 너무 높아서 실수는 용납도 안 되고 운도 좋아서 기입형이라든지 서술형의 좋은 점수를 맞아야 2차까지 경쟁력 있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초수에 붙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대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영어 원래 잘하던 사람들이 시험을 처음 봐서 붙는 게 초수라고 하고, 요즘 대학교에서 서울대, 고려대 정말 많지 않아요. 고시 난이도 너무 많고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죠? 임용고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힘든 길이니까 알고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세 번째 그룹에게 드릴 충고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일단 제 주위의 동기라든지 선배라든지 취직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일단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 패기도 넘치고 정말 뭐든지 해내야겠다. 그리고 발표 같은 거 있을 때 빼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요. 이게 능력이랑 직결된 건가? 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필기만이 여러분을 대변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눈빛, 말투, 태도, 이게 다 여러분들 취직에 연관되는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발표하시고 대외 활동 정말 많이 하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드립니다. 너무 나쁜 얘기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후배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충고를 드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